자,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가 오르면서 지금 다시 또 신고가 경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주 껌처럼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 쪽에도 지금 거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자, 요것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종목 자체를 살피기 전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자, 우선 앞서 우리 기관들이 매매를 할 때 기관의 매매 룰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어떤 형태로 중시하느냐라고 하면 돈을 업황이 굉장히 좋은 종목도 이런 거 아니죠. 업황 좋으면 방산 같은 거 툭하면 패컷이라면서 두들겨 패버리고, 조선도 툭하면 피컷, 화장품 지금도 피컷 패버렸죠. 최근 같은 경우 화장품 또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황 좋은 종목들 같은 거 수시로 두들겨 패는 얘들은 업황 좋고 이런 거 가지고 관심 있는 애들 아니고요. 우리 기관의 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모멘텀이죠. 모멘텀에 목숨 건다. 이게 제 기관 제1의 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룰 같은 경우 롱숏 앤 박스. 틈만 나면 롱숏 걸고 박스 치고 롱숏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로남불. 내가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종목이야. 뭐가 나오건 다 바닥이고 좋은 종목이고, 니들이 산 종목이면 뭐가 나오건 다 일단 나쁘고, 실적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오면 실적 고점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지네들이 산 종목은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이번이 바닥 이런 식으로 오긴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기관들의 그 성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 자,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원래 두산인프라코어였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쪽에 두산밥캣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굴삭기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납두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을 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쪽을 좀 키워보겠다.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은 경우들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 분야들도 있고, 또 이제 지주사 두산에 있는 IT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키웠다 이제 넘겨줘 버렸어요. 이제 넘겨줘서 그 전에는 두산그룹에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굴삭기 종목이 두 개가 있던 거에서 넘어 들어가서 이번에는 HD 현대그룹에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두 종목이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나란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거니까요. 두산에너빌 그 밑에 두산인프라코어 밑에 두산밥캣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지주사 두산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나왔다라면, 이 HD 건설기계 이쪽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룹을 그냥 두 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합병을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을 들어가야 맞는 거고요. 합병 그래서 결의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합병 모멘텀이니까 합병 기대입니다. 합병 기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살펴보면 이제 합병이 다 결의가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1월달에 합병이 되게 되는데, 그 합병이 되게 된다라면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 HD 현대가 합병을 해서 이제 내년에 매출 8조짜리 203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더 크게 봅니다만, 이제 내년에 매출 8조가 돼서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겠다. 국가대표 건설기계사 이렇게 됐거든요. 이 현대건설기계가 합병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원래 HD 현대에 있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사라지면서 현대건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업종의 대표주는 현대건설기계가 아니고 두산인프라코어, 즉 현대인프라코어가 대표입니다. 근데 이게 HD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 인프라코어는 굴러 들어온 놈이거든요. 굴러 들어온 놈이고요. 이 현대건설기계가 오리지널이죠. 자, 현대인프라코어 작년 매출 4조, 그 전에도 4조였고요. 지금 2021년부터 계속 4조입니다. 4조. 내후년 되면 이제 5조까지 올라 들어간다. 4조 원대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 저 아래쪽에 보시면 현대건설기계는 3조 원대 기업이에요. 즉 대표주는 인프라코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HD 현대그룹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는 내 새끼 적장자고요.
그리고 여기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러 들어온 놈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 현대 건설 기계로 포함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기관들이 앞서서 기관의 룰 넘버 1 첫 번째가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 드는데, 우리 기관들이 가장 극선호하는 모멘텀의 1순위를 다투는 게 바로 이 M&A 인수 합병 그리고 매각 이슈입니다. 롱, 숏 양쪽으로 모두 다 가능한 재료거든요. M&A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모두 다 인수합병 그리고 매각 같은 경우 위아래쪽으로 양쪽 공략이 모두 가능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이 가장 극선호하는 모멘텀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합병 같은 경우, 자, 이 인수합병 같은 경우도 이게, 자, 인수합병을 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라고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수합병 케이스 같은 경우에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으냐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안 좋았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산수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선명하게 나오집니다. 이 기업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적죠. 1 더하기 1이 3이 되든지 1 더하기 1이 1이 되든지 혹은 1 더하기 1이 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인수합병해도 아무런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이 빵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됐던 거예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된 셈이죠. 대신에 이제 LG화학과 LG엔솔의 분할이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돼버린, 1에서 1을 뺐는데 3이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즉 중복되는 부분들을 중복을 제거를 해버린 거, 중복 부분들은 비용만 제거한다고 해도 그것만 하더라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거고요. 둘 모두가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되는 놈들 둘을 합친 상황에서, 자, 되는 놈들을 둘을 합쳤다고 하더라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업황 자체가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말짱꽝 도루묵이거든요. 둘 합치면 뭐 할 거야? 업황이 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인수합병한 경우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른 것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선 이 현대 이 건설 같은 경우도 우선 살펴보게 되면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앞서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있는데, 이건 매도 의견 냈다가 이게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냈다가 개피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한 종목. 자, 여기 보면요, 고민하다가 1년에 몇 개 안 나오는 바로 그 매도 의견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현대인프라코어. 이 매도 의견 나왔을 때 이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면, 흡사병은 나중 얘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주가의 과정, 모멘텀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모멘텀만. 모멘텀만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모멘텀만 보고. 근데 이게 뭐에 드냐 그러면, 자, 이거 현대건설 기기하고 이런 쪽 같은 경우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쪽들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요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 자체가 그게 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려갔겠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트럼프하고 또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쪽으로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닌 건데요. 여기서 얘들이 결정적으로 지금 배틀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반도체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갔던 거 뭐 때문에 올라 들어갔죠?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우리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요. 이제 북미 마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 북미를 위대하게, 그리고 북미 AI 데이터 센터의 1,500조 대규모 투자, 북미 인프라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산그룹이 원래부터 있던 적장자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버리고 두산 밥캣을 남겨놓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 두산 밥캣이 미국 쪽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 같은 경우 요런 부분들도 놓여지는 거고요. 이 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끼들은 모멘텀만 보는 얘기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이제 인프라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온 것처럼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내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이 되게 된다라면 인프라코어가 사라지고 나면 내년에 지금 3조 이가 나오는 거 이거 숫자 고쳐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합병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합병해버리고 난 다음에 당장 이 매출이 더블로 올라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블로. 그 주가 당연히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매출도 더블로 들어가고 이익도 합병을 하게 되면 이익이 더블로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반영하면서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자, 북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요. 올해도 실적이 조금 눌려 내려갔다가 이제 내년에 돌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H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서 보시면은 얘는 이미 작년에 저점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흐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 내보냈죠. 깜짝 실적. 그래서 이렇게 깜짝 실적을 내면서 지난 7월에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내면서 이러고 치고 들어왔고요. 이러고 치고 들어오기 전에 이 종목들의 이 지수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앞에 나오는 것처럼요, 7배 작년에 실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저쪽에 실적 좋았었던 데도 계속해서 개무시하고 있었죠. 2.65배, 6.88배, 7.02배 이런 식으로 개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PR이 둘이 나란히 12배밖에 안 돼요.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 전체가 지금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지금 17, 18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렇게 낮잖아요. 그냥 모멘텀 있죠. 저평가죠. 실적 개선되고 있죠. 이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못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 둘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 롱숏으로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사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만,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해서요, 계속 사요. 합병 모멘텀 나왔고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러면서 지금 미친 듯이 사들어가고 있죠. 외국인 기관 나란히.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서 어차피 얘는 사라지려고 현대건설기계로 들어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들어가는 거, 전형적인 모멘텀만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아직 실적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데, 그 전에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교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현대 인프라코어가 매출도 더 많고요, 실적도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건설기계보다 한참 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현대인프라코어가 낮거든요. 그렇죠? 그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차가 나잖아요.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인프라코어가. 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모멘텀 타고 제대로 올라 들어가지고 쭉 올라 들어갔고, 지금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인프라 때문에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이제 키가 맞춰져 있잖아요. 키 맞추기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기존에 먼저 사질러 떴던 저쪽은 말고요, 이제 롱숏 형태가 된 거죠. 두산인프라코는 계속 상대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야금야금 파는 형태, 요런 형태로 들어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둘 다 들어가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합병 후 법인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합병 전까지 당겨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합병 이제 거래되기 직전이나 합병 이제 완료되고 난 다음에 두들겨 패는 요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본다 그러면 지금 12배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인프라코어가 됐건 현대건설기가 됐건 둘 다 충분히 더 올라 들어가는, 이제 뭐 이미 사상 최고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뭐 적어도 조금 더 위쪽,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선을 한번 넘어 들어갔다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이 같은 경우 얘가 무슨 IT주도 아니고
뭐 바이오주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은 뭐 거기서 대형주들도 뭐 무식하게 올라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게 그 전까지 이제 살짝 눌려 들어오면서 하는 쪽으로 현재 시점 정도라 그러면 여기까지를 기다리면 지금 지수가 계속 강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 하단 지역 이런 쪽에 60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60일선으로 이런 위치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고 눌려지는 상태는 60일선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 바로 여기 요거가 10만 5천원에서 10만 2천원 들어가 있는 요 지역으로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노려서 다음 라인까지 그러니까 목표 타켓 라인 전까지는 합병 전까지 해서 15만원 선 정도를 타켓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40% 정도 그죠? 여기서 치고 들어온 요 정도 크기의 상승을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 사이클 말고도 지금 아직도 11월달, 12월달 두 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실적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눌려 들어오는 타임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모멘텀 잡고 합병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 더 치고 그다음에 일단 발을 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올라오는 거에서 이제 긴 중기 조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받고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닥 잡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형적인 중기형의 종목이죠. 예,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커 같은 경우는 단기형 종목이 아니라 중기형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급등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현대인프라코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실적이 나오면서 단기로 올라 들어갔던 거고요. 이거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말고는 그 외에는 꾸준히 저가에 사가지고 홀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를 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전문가 24명의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24명의 전문가 중에서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인데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이 똑같은 종목을 다루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테마 형태로 다루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들어오고 있다. 합병 이슈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중기 형태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려요. 똑같은 종목에도 접근되는 스타일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 틀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삼양엠텍 같은 종목들, 조선조 같은 경우도 삼양엠텍 같은 종목이 있죠. 이 삼양엠텍이 저 밑에 쪽에서 추천을 드릴 때는 제가 접근 밑바닥에서 이 종목 발굴해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고점에서 눌려 들어가는 거 크기까지 딱 이렇게 재드렸습니다. 크기까지 이렇게 딱 재드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최근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우리 천재 리더님이 또 집중 추천을 하고 집중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싼 쪽에서 그렇죠? 싼 쪽에서 놓고 보고 우리 천재 리더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더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는 수급, 모멘텀 이런 쪽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고가로 치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천재 리듬을 공격적으로 또 잡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같은 종목에서도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같은 종목을 두 번 추천받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스타일하고 특기하고 접근 방식을 잘 구분을 해 두시게 되면 잘 고정 로봇줄을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로 치시는 분과 하루짜리로 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하루짜리 내린다고 하면 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단타로 간다 그러면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선택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이젠 아래는 먹고 클로버 먹고 로보티즈 먹고 하이젠 아래는 먹고 그리고 밑에는 내려가지고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도 먹고 나우 로보티즈도 먹고 이렇게 줄줄이 차례대로 다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좋습니까? 끝내주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잘 활용을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